MBTI라는 거대한 인간 지형도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꽂는 존재,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포식자를 꼽으라면 세상은 주저없이 ENTJ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하고 예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추진력,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전략가, 태생적으로 무리를 이끄는 지배자. 이들은 단순히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재설계하려는 야망을 품은 건축가들입니다. 장애물은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이며 감정은 효율을 저해하는 불순물로 취급하며 오직 이성이라는 검을 휘둘러 성과라는 전리품을 쟁취해냅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포연이 자욱한 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군하는 고독한 사령관의 뒷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눈부신 갑옷과 화려한 왕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완벽함은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패배한다는 강박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ENTJ는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무의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철저히 유배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해 보이는 그 갑옷의 심연에는 사실 누구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가 숨죽여 울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사랑받는 방법을 몰라 오직 압도적인 성취와 유능함으로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할 뿐입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가혹한 독재자. 그들은 멈추면 쓰러지는 기관차처럼 자신의 영혼을 연료로 태우며 달리는 치열한 내적 전쟁을 홀로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이 영혼들이 무너질 때는 가장 처참하고 파괴적입니다. 자신의 논리가 배신당하고 통제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상황을 장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NTJ가 겪는 좌절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구축해온 세계관 전체가 붕괴되는 멸망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 없는 벼랑 끝에서 이성은 마비되고 억눌린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가지의 지옥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미래를 잃고 당장의 쾌락과 무의미한 일 중독에 빠져 폭주하는 루프의 늪. 평생을 억눌러왔던 감정이 화라산처럼 터져 나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립의 붕괴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단단한 금속이 불 속에서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그 폐허 속에서 제왕이 어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지, 마침내 그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더 위대하고 인간적인 제국을 다시 건설하는지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건조한 분석이 아닙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쓰러진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세상의 모든 리더들을 위한 처절한 재건의 기록입니다. 1. 시련의 늪.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 미래를 보는 통찰의 눈을 스스로 찌른 채 강박적인 행동과 자극적인 현실, 데이터만이 남은 쳇바퀴 위에서 멈추면 죽는다고 믿으며 맹목적으로 달리는 상태. 먼저 루프에 빠지기 전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의 ENTJ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마치 구름보다 높은 산 정상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고독한 독수리와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외향사고,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가능성과 패턴을 꿰뚫어보는 내향직관. 이 두 날개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ENTJ는 단순히 일 잘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혁명가가 됩니다. 이때에 그들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현실적 질문과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이상적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주변 사람들을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략은 치밀하고 행동은 과감하니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실패나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정체기가 성벽처럼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비극은 잉태됩니다. 자신의 유능함이 곧 존재 가치인 ENTJ에게 성과 없음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수치심입니다.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ENTJ는 치명적인 오판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가장 지혜로운 참모인 내향. 직관을 탁상공론만 하는 쓸모없는 녀석이라 비난하며 해고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에 움직여야 해. 고민은 사치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와. 그들은 깊이 있는 성찰과 전략 수립 과정을 시간 낭비, 혹은 나약함의 증거로 치부하며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멀어버린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장의 행동을 강요하는 외향, 사고와 즉각적인 자극을 쫓는 외향 감각뿐입니다. 이 두 기능이 서로 꼬리를 물며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태, 이것이 바로 T-SE 루프입니다. 이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지도를 잃어버린 선장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에 강박적인 사고가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당장 뭐라도 해내라고 채찍질하면 충동적인 감각이 일단 저지르고 봐. 더 강하게 밀어붙여 눈앞의 적을 부숴버려라며 엑셀을 밟아버립니다. 2단계에 진입한 ENTJ의 삶은 속도의 감옥에 갇힙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 싸움이 정말 필요한지 판단할 능력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아니, 멈추는 순간 밀려올 거대한 공허함과 패배감이 두려워 더욱 미친 듯이 달립니다. 오직 내가 무언가를 바쁘게 하고 있다는 행위 자체에서 가짜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의 영혼과 체력을 땔감으로 태워버리는 소모전. 깊이 있는 전략은 증발하고 오직 당장의 해결과 자극적인 결과만이 진실로 둔갑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ENTJ가 마주하는 첫 번째 지옥도, 목적을 상실한 폭주의 실체입니다. 징후 1 목적 1은 워커홀릭 그리고 타인을 향한 불도저. 2단계에 진입한 ENTJ는 물리적으로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가장 바빠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생애 가장 비효율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불타는 열정으로 밤을 새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의 이 분주함이 미래의 비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회피성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잠시라도 손에서 일을 놓으면 그 틈새로 너는 실패했다, 너는 틀렸다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들이닥칠까. 두려워 쉴 새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쳇바퀴를 굴립니다.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팽이처럼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노동을 노력이라고 착각하며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건강한 ENTJ는 사람에게서 잠재력을 보고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루프에 갇혀 이성이 마비된 ENTJ는 사람을 단지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적 도구 혹은 방해되는 장애물로만 인식합니다. 이들에게 공감이나 경청은 사치스러운 낭비일 뿐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이 개입되는 것을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오류나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불도저처럼 주변을 밀어버립니다. 내 말대로 해. 토 달지 마.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가져와. 상대방이 겪는 고충, 팀의 사기, 장기적인 관계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당장 내 눈앞에 가시적인 데이터가 찍혀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동료들을 정신적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폭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ENTJ가 빠지는 오만함의 늪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수동적인 기계로 만들어버립니다. 동료들은 입을 다물고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데 ENTJ는 이를 보고 역시 나 말고는 아무도 주도적으로 일을 안 해. 주변이 무능해서 내가 고생한다며 억울해합니다. 자신이 뿜어내는 독선이 주변을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홀로 고고한 척하며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는 비련의 영웅 심리에 도취됩니다. 결국 아무도 그를 진심으로 돕지 않게 되는 고립무원의 상태. 이것이 바로 폭주하는 기관차가 도착하게 되는 첫 번째 지옥의 풍경입니다. 징후 2 쾌락의 늪, 감각적 탐닉과 충동성, 미래를 설계하고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내향 직관의 기능이 마비되자
ENTJ의 내면을 지키던 엄격한 통제관이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유아적이고 원초적인 본능, 외향 감각입니다. 평소 성공을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유보한다는 철칙 아래 철저하게 절제되었던 욕망들이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잊은 채 가장 말초적이고 강렬한 자극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불안한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기 위해 외부의 소음을 최대로 키우는 자해적인 몸부림입니다. 일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순식간에 유흥에 대한 병적인 중독으로 전환됩니다. ENTJ는 무엇을 하든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기에 타락조차도 가장 효율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폭음, 폭식으로 위장을 채우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과속운전으로 생명을 담보잡히거나 혹은 의미 없는 문란한 관계에 빠져듭니다. 머리 아프게 미래를 고민해서 뭐해? 어차피 망한 거 오늘만 살자. 이들은 깊은 사색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대신 알코올과 도파민이라는 마취제를 뇌에 주입하여 생각 자체를 삭제하려 듭니다. 잠시라도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밀려올 자괴감이 두려워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 더 매운맛, 더 큰 소음을 찾아 헤맵니다. 내면이 무너져 내릴수록 겉모습은 더욱 화려해집니다. 성취를 통해 얻지 못한 자존감을 값비싼 물건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합리적 소비를 지향했을 그들이지만 이 시기에는 충동적인 명품 구매나 과시적인 소비에 집착합니다. 최고급 호텔, 화려한 파티, 값비싼 시계로 자신의 몸을 휘감으며 세상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소리칩니다. 봐라,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 나는 여전히 능력 있는 지배자다. 하지만 그것은 썩어가는 상처를 비단으로 감싼 것에 불과합니다. 파티의 음악이 꺼지고 숙취와 카드 명세서만 남은 다음 날 아침, ENTJ가 마주하는 것은 어제보다 더 거대해진 공허함이라는 괴물뿐입니다. 이 쾌락의 끝은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며 영혼의 파산입니다. 징후 3듣지 않는 귀, 독선적 확증 편향의 폭주, ISFP가 갈등 상황에서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침묵의 동굴로 숨어버린다면 루프에 빠진 ENTJ는 정반대로 자신의 논리만을 확성기처럼 세상에 떠들어대며 거대한 소음의 장벽을 칩니다. 2단계의 ENTJ에게 타인의 조언이나 우려는 더 이상 고마운 피드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완벽한 통제력에 흠집을 내는 공격이자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란으로 간주됩니다.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방어기제를 공격적으로 전환합니다. 나를 돕기 위해 내민 손길마저 내 발목을 잡으려는 수작으로 오해하고 맹렬하게 쳐내며 스스로를 고립의 탑 속에 가둡니다. 주변의 참모들과 동료들이 엔진이 과열되었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보입니다. 이 속도는 위험합니다. 라며 필사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ENTJ는 이를 철저히 묵살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신중함이 겁쟁이들의 변명으로 안정 추구가 패배주의자의 나태함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조직을 망치는 비겁자나 능력 없는 무능력자로 매도하며 색출하려 듭니다. 합리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충성 경쟁만이 남은 살벌한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가져와. 완벽한 대안 없으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논리로 찍어 누르고 굴복시키기 위한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가장 지성적이라 자부하던 ENTJ가 가장 반지성적인 상태로 추락합니다. 자신의 직관이 경고하는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 데이터만을 편식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실패의 징후들은 일시적인 오차로 무시하고 아주 작은 긍정적인 신호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을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결정적 증거로 부풀려 해석합니다. 거봐, 내가 맞잖아. 너희들이 틀렸어. 자신의 논리를 수정하는 대신 현실을 자신의 논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공격적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결국 배가 빙산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조타키를 놓지 않은 채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절규합니다.
이것이 고립된 리더가 맞이하는 위험한 질주의 끝입니다. 이 폭주의 끝, 철의 여인이 흘리는 뜨거운 피. 논리적 통제 시스템이 과부하로 셧다운되자 무의식 최하층에 유배되어 있던 미성숙한 감정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성을 집어삼키고 자신을 상처받은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상태. 맹목적인 행동과 말초적인 쾌락으로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ENTJ의 정신은 생존을 위해 가장 낯설고 두려운 문을 엽니다. 더 이상 태울 연료가 없는 이성의 엔진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완전히 정지해버리는 시스템 셧다운 상태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논리와 효율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 속에서 ENTJ는 평생을 외면해왔던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의 가장 깊고 축축한 지하실에 꽁꽁 묶어두었던 최약체 기능, 내향 감정의 봉인이 강제로 해제되는 사건입니다. 평소 ENTJ에게 감정이란 나약한 것, 성공을 방해하는 불순물, 쓸모없는 응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이성의 독재 아래 이 감정이라는 아이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왔습니다. 하지만 본체인 이성적 자아가 방전되어 쓰러진 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틈타 굶주리고 상처 입은 내향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며 의식의 전면으로 뛰쳐나와 조종간을 탈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닙니다. 억눌린 자아의 처절한 쿠데타입니다. 이 현상은 마치 전장을 호령하던 냉철한 장군이 갑자기 5살 어린아이로 퇴행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과 같은 기이한 충격을 줍니다. 평소 감정은 배제하고 팩트만 보자, 울 시간에 해결책을 찾아라고 일갈하던 ENTJ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합니다. 그 자리에는 그토록 그들이 경멸에 맞지 않았던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진 낯선 자아가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논리의 칼날은 녹슬어버렸고 방어할 갑옷 하나 없이 예민한 맨살을 드러낸 채 세상의 모든 자극에 아파합니다. 이때 터져나오는 눈물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나도 기계가 아니야.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어. 수십 년간 성취라는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인정 욕구와 애정 결핍이 뒤섞인 처절한 비명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급격한 변화 앞에서 공포보다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저토록 강하고 완벽하던 사람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천하를 호령하던 목소리가 떨리는 울음으로 변하고 강철 같던 멘탈이 유리 조각처럼 부서지는 순간, 이것이 바로 ENTJ가 보여주는 시련의 두 번째 얼굴, 내향 감정 그립의 시작입니다. 징후 1 피해의식의 폭발,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줘. 파이 그립 상태에 빠진 ENTJ에게서 평소에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결과로 증명한다. 지나간 일은 잊는다는 특유의 쿨한 태도는 끓는 물처럼 증발해버립니다. 그 따뜻하고 든든했던 자리에 남는 것은 자신이 쏟아부은 그 막대한 노력과 희생에 대해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 타인이 나의 능력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끈적끈적한 피해의식뿐입니다. 2단계의 ENTJ는 더 이상 논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서운함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끼고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감정적 진실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법이 됩니다. ENTJ는 본래 책임감이 강한 리더입니다. 하지만 그립 상태가 되면 이 책임감은 청구서로 변질됩니다. 자신이 짊어졌던 왕관의 무게만큼 타인에게 감정적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사소한 실수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자신에 대한 거대한 배신이나 무시로 확대 해석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이 고생을 했는데 너희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배은망덕한 무리에게 헌신하다, 버려진 비련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헌신을 무기로 삼아 주변 사람들을 가해자로 몰아세웁니다. 이 시기에 ENTJ와 대화하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감정 싸움입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유치한 과거의 일들, 탕비실에서의 사소한 농담,
몇 달 전의 표정까지 끄집어내어 잘잘못을 따집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논리적인 거인은 사라지고 때를 쓰는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라고 무릎 꿇고 빌 때까지, 혹은 상대방도 자신만큼 괴로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감정의 칼을 휘두릅니다. 이것은 사실 공격이 아니라 제발 내 고통을 알아줘라는 역설적인 구조 요청이기도 합니다. 징후 이 가치관의 붕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야? 자신의 존재 기반이자 신앙이었던 성취와 효율성이 무너져 내릴 때 ENTJ는 단순한 실패감이 아닌 칠흑 같은 허무주의의 심연으로 침몰합니다. 평생을 바쳐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커리어와 업적이라는 거대한 탑이 파도 한 번에 쓸려가는 모래성처럼 더덥게 느껴집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달렸는가?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통장 잔고, 직함, 명예, 타인의 부러움 섞인 시선들이 한순간에 빛바랜 휴지 조각처럼 보입니다. 승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승리한 전장에 홀로 남겨진 자신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고독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합니다. 이 단계에서 ENTJ는 가장 아픈 진실을 마주합니다. 바로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능한 자신만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공해서 뭐해? 정작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조차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자신이 주체적인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소모적인 기계 부속품처럼 살았다는 끔찍한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믿어왔기에 성과가 사라진 지금 자신은 폐기물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하락을 넘어선 자기 존재의 말살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백은 사라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그들을 덮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시체처럼 며칠을 누워있거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뜬금없이 답도 없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 뒤에는 무엇이 남는가? 평소라면 쓸데없는 망상이라며 일축했을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강철 합금처럼 단단하던 멘탈은 이제 두부처럼 으깨져 타인의 지나가는 비판, 한마디나 작은 거절에도 며칠씩 알아눕는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이 칼날처럼 다가오는 상태. 이것은 ENTJ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자기 파괴의 시간입니다. 징후 3감정적 과민 반응과 비논리적 집착.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던 사람이 논리의 정합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단계입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소한 폰트 크기, 말투의 뉘앙스, 혹은 책상의 정리 상태 같은 비본질적인 디테일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큰 그림을 그리던 대범함은 사라지고 현미경을 들고 타인의 티끌을 찾아내는 소심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의 성과가 아니라 지금 내 기분을 거슬리게 했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전의 지적이 조직의 효율과 성장을 위한 날카로운 수술칼이었다면, 그립 상태의 지적은 순전히 자신의 불안과 짜증을 해소하기 위해 휘두르는 몽둥이와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습니다. 논리가 아닌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합격 기준이 오락가락합니다. 내가 저번에 말한 그 느낌이 아니잖아. 왜 내 의도를 파악 못해? 센스가 없어? 명확한 지침이나 숫자로 된 목표 대신 세련되게, 임팩트 있게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감정적 요구를 던져놓고 그것을 독심술사처럼 알아맞히지 못하는 상대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이것은 피드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감정적 폭력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ENTJ는 타인의 무해한 행동이나 사소한 농담조차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피해망상에 빠집니다. 저 사람들이 탕비실에서 쑥덕거리는 거 내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망했다고 비웃는 거야. 평소에 당당하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남들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며 혼자만의 비극 소설을 집필합니다. 동료들의 침묵은 무시로, 칭찬은 비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갇혀 방어적으로 가시를 세우고 주변을 경계합니다. 이 시기에 ENTJ는 관계에서도 극단적인 널뛰기를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위로받고 싶기에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확인받으려 병적으로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상대가 조금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다 필요 없어 꺼져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을 질리게 만들 정도로 들들 볶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리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 이것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여 결국 진짜로 ENTJ를 떠나게 만드는 슬픈 자충수가 됩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ENTJ를 구원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조금만 더 힘내 할 수 있어라는 채찍질도 다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위로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은 과열된 엔진이 한계치를 넘어 폭발하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입되는 그 어떤 새로운 목표나 전략도 당신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독이자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게을러서도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움직여서 불행한 것입니다. 방향 잃은 열심은 재앙입니다. 이 뜨겁고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동아줄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시간 낭비라며 구박하고 멀리 유배 보냈던 당신의 가장 위대한 참모, 내향직관을 다시 깨워 왕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리느라 잃어버렸던 보이지 않는 본질과 패턴을 꿰뚫어보는 그 제3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합니다. 소란스러운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당신 안에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활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은 오염된 사고가 뿜어내는 강박적인 해야 할 일들과 통제되지 않은 감각이 쏟아내는 술, 유흥, 스마트폰 같은 말초적 쾌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이 소란스러운 소음과 먼지들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당신이 가진 고유의 통찰력과 직관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난장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전원을 차단한다. 당장 멈춰서서 엑셀에서 발을 떼고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침묵의 동굴로 걸어들어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보이는 성과를 좇느라 과열된 몸의 움직임을 강제로 멈추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와 의미를 향해 질문을 던지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라는 전술적 고민은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대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깊고 고독한 사색만이 당신을 쳇바퀴라는 감옥에서 꺼내 다시금 세상을 지휘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리로 복귀시켜 줄 것입니다. 행동하기를 멈추고 사색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며 가장 ENTJ다운 위대한 부활의 서막입니다. 스텝 1. 강제적 셧다운 소음과 행동의 차단. 가장 먼저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미션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익숙한 당신에게 이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고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인정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몸이 생산해내는 모든 바쁜 움직임과 지시는 치밀한 전략이 아니라 그저 불안이 만들어낸 발작적인 헛발질일 뿐입니다. 오류가 난 시스템으로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당신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당신의 조직과 인생은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절벽을 향해 가속할 뿐입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전원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일상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음의 행동적 격리 조치를 헌법처럼 단호하게 집행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경쟁자나 시장 상황이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 끊임없이 뭐라도 해야 해 라고 비명을 지르는 조급함입니다. 당신의 직관을 방해하는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스마트폰 알림,
업무 메일, 의미 없는 술자리 약속을 끊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십시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전략적 망명입니다. 팩트체크 불안과 현실 구분하기. 불안해서 5분마다 스마트폰과 메일을 확인하고 싶다. 지금 내가 확인 안 하면 큰일 나. 내가 없으면 이 조직은 안 돌아가. 내가 통제해야 해. 허용된 팩트. 내가 3일 동안 폰을 끈다고 해서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야 조직도 산다. 지금의 개입은 득보다 실이 크다. 혼자만의 적막한 시간을 확보하여 과부하 걸린 감각을 차단해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무기인 내향직관이 희미하게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다면 휴가를 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말 동안만이라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몸을 물리적으로 멈춰 세워야 비로소 흙탕물 같던 머리가 가라앉고 맑아집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에게 판단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무효다. 현재의 나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다. 중요한 계약, 이별, 퇴사 등 인생을 바꿀 모든 결정은 내 머리가 차가워진 후로 미룬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항해를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책임임을 기억하십시오. 멈춤이 곧 전진입니다. 스텝 2. 전략적 사색 비전의 재수립. 행동의 전원을 내리는 강제 셧다운에 성공했다면 이제 당신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요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텅 빈 시간을 절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워커홀릭인 당신의 뇌는 멈춰 있는 것을 태만으로 인식하고 그 빈 공간을 다시금 습관적인 불안과 자책으로 채우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장기인 큰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 이번에 그릴 설계도에는 이전처럼 차가운 성과와 효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당신이 계산식에서 누락시켰던 삶의 의미와 자신의 행복이라는 변수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부기능인 내향직관은 단순히 업무 계획을 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눈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잠든 통찰력을 극한으로 자극하여 당장의 실패가 거대한 서사 속에 작은 에피소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시적 관점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ENTJ인 당신은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는 영혼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어떻게 성공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왜 성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누구보다 빨리 올랐지만 다 오르고 보니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허무함. 그것이 지금 당신을 덮친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대신 책을 들거나 명상을 하며 자신에게 근원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가슴 뛰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은 나를 어떤 리더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가? 타인의 인정, 연봉, 직함 같은 휘발성 강한 외적 보상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단단한 내적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이 깊고 본질적인 물음들만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얕은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실패나 번아웃을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챕터를 끝내고 더 진화된 주인공이 등장하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시점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장기적인 로드맵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과거의 당신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였다면 미래의 당신은 숲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당신의 직관은 다시 빛을 발하며 단순한 복구가 아닌 혁신적인 재건의 비전을 보여줄 것입니다.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고 머릿속에 전구 스위치가 켜지는 그 짜릿한 순간, 나는 생각한다, 고로 해결한다. 이 확신이 들 때까지 몸은 멈추되 머릿속으로는 치열하게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이것이 ENTJ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적 유희이자 회복입니다. 스텝 3. 내면의 아이와의 화해. 눈물은 패배가 아닌 정화다. 거친 호흡이 잦아들고 잃어버렸던 미래의 비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재건을 위한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성공을 위해 무의식 깊은 곳에 유배시켰던 나약한 자아, 감정을 더 이상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동등한 동료로 받아들이는 자아 통합의 작업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고 제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멈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철 같은 당신의 논리 갑옷에도 이제는 따뜻한 사람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을 지휘하고 통제할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보듬어줄 능력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약함을 제거해야 할 오류가 아닌 당신을 완성시키는 인간미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포용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천하의 ENTJ에게 나 힘들다, 나 지쳤다는 말을 뱉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수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금기시되던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은 가장 강해집니다. 갑옷을 벗고 계급장을 떼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도 사실은 위로받고 싶었어. 나도 실패할까봐 두려웠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무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한치의 오차 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인지의 완성입니다. 자신의 약점까지도 데이터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의 전략은 비로소 완벽해집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그것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과열된 당신의 영혼을 식혀주는 신성한 정화수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혼자 짊어지던 세상의 무게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 혹은 가족에게 당신의 가장 초라하고 약한 모습을 털어놓으십시오. 이때 주의할 점은 습관처럼 해결책이나 조언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토론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그저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다는 감정의 상태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지는 놀라운 해방감을 느낄 것입니다. 나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리더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자 자격입니다. 당신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은 당신을 떠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해 보이던 당신의 인간적인 빈틈을 보며 안도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권위를 떨어뜨리는 오점이 아니라 당신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접착제가 될 것입니다. 이 긴 글을 통해 당신이 왜 그토록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아파했고 때로는 폭군처럼 날카로워져 주변을 베어버렸는지를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처참한 무력감은 당신이 남들보다 무능하거나 나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누구보다 높은 곳을 꿈꾸었고 세상의 풍파를 막아내는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려 했던 고독한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강렬한 빛을 향해 서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당신의 야망은 죄가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은 여전히 당신의 가장 고귀한 재능입니다. 다만 그 거대한 야망을 실현할 엔진이 쉴 새 없는 고속주행으로 인해 잠시 과열되었을 뿐입니다. 기계도 과열되면 멈추는데 하물며 피와 살을 가진 당신이 멈추는 것은 죄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패배감에 젖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학대를 멈추십시오. 지금의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전략적 냉각의 시간입니다. 잠시 저 높은 왕좌에서 내려와 평범한 숲길을 거니십시오. 치열한 전투와 성취라는 목표물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바람의 시원함과 삶의 소소한 의미들, 묵묵히 당신의 등 뒤를 지켜주었던 소중한 사람들의 표정이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영혼은 놀라운 속도로 치유될 것입니다. 성공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을 때 그 매듭이 더욱 단단해지듯 자신의 지독한 나약함과 억눌린 감정까지 끌어안아 통합해낸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리더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실수 없는 차가운 강철 로봇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진정한 황제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를 경외하지만 인간적인 리더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제 경외를 넘어 사랑받는 리더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깊은 잠을 청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명확한 지휘와 압도적인 리더십을 기다리는 세상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쉬고 문을 열고 나올 때 세상은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승리는 지난날의 외로운 독주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